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 모두 이제 정치 시계는 이제 지방선거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볼 텐데, 공천을 관리하는 당의 기구가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측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당대표 지난 대선에서 윤핵관과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것은 세간이 다 아는 것인데, 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자리에 윤 당선인의 측근들로 앉혔는지, 자리를 짰는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차기 대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아마 이준석 키즈 키우기에 열중할 거다. 이런 분석이 적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초의원, 지방의원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젊은 층들을 대거 인재 영입을 해서 투입하는, 그래서 그들을 이준석 키즈로 키우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당선인 측이 사실은 이 지방선거, 특히 지방의원까지 다 이렇게 시시콜콜 챙기기는 쉽지도 않고, 그건 뒷말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면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주요한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 특례시 같은 데들은 좀 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곳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천에 약간 좀 관계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이번 지방선거도 어찌됐건 대선 직후에 지금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바람을 그대로 이어서 승리로 한번 가져가 보자. 그런 일단 컨셉을 좀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의 5선의 중진이죠. 정진석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윤핵관으로 꼽히죠. 권성동 의원이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사흘 전에 윤 당선인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만찬을 하면서 관련 인사들을 이제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윤 당선인과 관련된 인물들, 그런 쪽에서 좀 추천을 받겠다, 입김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민의힘은 완전 이전과는 다른 당으로 아마 변모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윤석열 당을 만든다고 할까요? 뭐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여당이 이제 같이 가기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에서 정치를 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당하고의 일체감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국민의힘이 과거에 그런 어떤 보수 탄핵까지 당한 그런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뭔가 좀 건전한 뭔가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대통령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 또한 그런 좀 정당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약간 그 기존 정치 틀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이 상당히 그 어떤 의견, 그러니까 일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선거는 이겼지만 훨씬 더 큰 회오리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지방선거 어떻게 공천할 것인지 인물들, 그러니까 선거를 관리할 코치 그리고 심판들까지 만들어진 건데, 이제 대부분의 인물 구성을 끝냈고 이제 규칙 개정도 해야 될 겁니다. 공천 룰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점 규정이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요. 현역 의원이 출마할 때는 10% 감점이 있고요. 5년 이내에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경험할 때 15%의 추가로 또 감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 특히 지방의원 후보로 나오려면 필기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필기만 들어갈지 면접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필기만 대신할 것 같은데,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2등급, 기초의원은 3등급을 통과해야만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공천 기준대로라면 뭐 현역 의원은요, 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모두 10%의 감점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10% 정도 감점을 받게 되면 당내 경선에서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까요? 그게 생각보다 크죠. 10%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통 시험 볼 때도 10% 감점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1%도 만만치 않게 예,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굉장히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선에 연이어서 치러지는 이제 지방선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선거 환경이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마자들도 그거 다 계산해 넣죠. 그래서 국민의힘 쪽으로 출마하면 이번엔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이제 지원자들이 쫙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경쟁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굉장히 치열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이제 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나름은 또 다 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출마를 하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10% 감점, 이거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럼 이런 기준을 이제 도입했겠는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일종의 이제 좋은 거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접어라 이겁니다. 국회의원도 하고 자치단체장도 하고, 좀 이건 제가 보기엔 과욕죄를 좀 적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15% 또 다른 감점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적용을 받아서 지금 최근에 막 불만을 토로하고 있던데, 탈당해가지고 다시 이제 입당해서 이제 출마하게 되는 경우 15점 감점 이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괘씸죄죠. 예. 탈당 행위를 해서 당에 해당 행위를 한 자기 때문에 벌점을 일종의 이제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25% 감점 받고 나면 사실은 이 공천받기 거의 힘들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이걸 왜 이런 기준을 정해서 더 강행을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싹 물갈이 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준석 대표가 또 강조해서 PPAT 또 도입했잖아요. 시험제도. 그래서 보니까 지역에서 이 시험 준비하느라고 다들 지금 뭐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던데, 이것도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PPT도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뭐 그 지역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PPT까지 시킨다고 하니 이거 그야말로 대단히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사람들은 많이 몰리는데 반해서 어떻게 보면 커트라인은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그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 걸러질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뭐 그냥 인맥만 가지고 어떻게 정치해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좌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인 좋은 인재들을 골라서 뽑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는데, 후보 감점 규정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이제 도입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자격 시험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 시험 내용이 이제 공개되게 되면 화제도 될 수도 있고 논란도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제 특히 뭐 이준석 대표가 과한 어떤 뭐 능력주의 이런 거를 또 여기에도 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선출직 공무원들 경우 보면 진짜 이게 다른 데는 웬만큼 뭐 이렇게 꽈락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누구나 자격 조건만 되면 다 또 출마를 할 수 있고 당선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자질 문제나 뭐 이런 데서 또 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천 받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그 비민주적인 이제 그런 당내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감점 규정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은 이제 신인을 또 우대하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으로 좀 그 기존의 정치인들은 어쨌든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경쟁에서 좀 뒤떨어지지만 도전해 볼 만한 그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점점 이런 공천 규정은 바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복당 과정도 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여기서 대구시장을 나간다고 했을 때 당에서는 굉장히 좀 못마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 한 사람을 겨냥한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제 정당이 그 공천 추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당에 좀 부담을 줬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평가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의 공통점을 제가 짚어보니까 지방 정치에서 양당이 신인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대구시장 출마를 지금 선언했는데요. 홍준표 의원 규정대로라면 25%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15%에다가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으니까 15% 그리고 현역 의원이니까 10% 더합 25%인데 홍준표 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닌 이 선수가 룰을 만들었다 이런 입장인 건데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경쟁자들이 상당히 의식이 좀 되겠죠. 지금 상황은 이렇게까지 이제 감점까지 받고 보니 그러면 이제 내가 경쟁자들을 무엇으로 압도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될 거라고 좀 보는데 출마 자체를 저는 한번 재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뭐 대선 주자로 계속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대구시장 출마를 하시겠다라고 하니 좀 주변에서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 그리고 이제 왜 맨날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텃밭만 찾아다니냐 그야말로 이렇게 험지가 아니고 예, 따뜻한 양지만 그렇게 찾아다니시느냐 지난번 무소속 출마도 지금 TK에서 출마해서 그때도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대선 주자급이라 그러면 뭐 앞으로 정치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는 동안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험지 출마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말씀은 굉장히 좀 이렇게 호방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그렇게 용기 있던 그 홍준표는 어디로 다 사라지고 이렇게 맨날 양지만 찾아다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고려를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저 정도 정치를 오래 하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경기규칙 이번에 누가 만들었냐를 놓고도 당내 특히 당 지도부에서도 얘기가 조금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 당대표가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은 감점 규정을 가져왔는데 오히려 내가 줄였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예 감점 자체를 반대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 어떤 내부의 그 논의하는 과정들이 요즘은 정말 여과 없이 너무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뭐 협의해서 완성된 안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언론 플레이하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제발 뭐 특정 프로에 나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또 작년에 계속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에 어쨌든 당이 계속 대표와 이렇게 마찰을 빚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또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당선 딱 확정됐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나 이제 여당 대표다, 집권당 대표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당직 인선도 하면서 뭔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당을 좀 변화해 보려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도 또 이런 것들이 또 이준석 대표가 혼자 좀 너무 주도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안에서의 되게 견제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규정이나 앞으로의 공천과 관련해서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해보면 실제로 25% 정도의 감점을 경선에서 받게 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출마를 하게 될 텐데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것은 이제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혹시 다시 한번 무소속 출마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글쎄요, 홍준표 의원이 그 무소속까지 하면서 꼭 대구시장에 대한 그 열망이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정치할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뭐 그렇게 여론은 홍준표 의원에게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어쨌든 경쟁자였던 윤석열 후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또 돕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원희룡 당시 후보가요.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대장동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결국은 선거 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뛰었느냐 그게 결국은 선거 이후에 관계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의원이
별로 우군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소속으로까지 출마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당 지도부는 일단 공천관리위가 이 규정을 다시 한번 재논의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당장 내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종훈 평론가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는 내 위주로 당을 끌고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재논의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룰을 자꾸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 손대야 됩니다. 왜? 불만 제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저 사람 요구 듣고 이 사람 요구 듣고 이러다 보면 그야말로 룰이 그냥 누더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도 그거 룰 승복을 안 하죠. 나중에 그 룰에 따라서 했는데 뭐 본인이 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승복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나요? 그냥 홧김에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예,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이제 선거운동에 아예 그냥 돕지 않고, 예?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건 선거 전체 이 기조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룰을 정하면 그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 그 대표하고 이 김재원 최고 두 사람 다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생각해요. 어찌 됐건 룰이 결정이 됐으면 누가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던 간에 아니 최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린 거 아닌가요, 저게? 예, 그러면 다 공동 책임인 거죠. 물론 대표가 조금 더 책임이 큽니다. 최고위원회에 비해서. 하지만 다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 안에서 저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저거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문제 제기하니까 룰까지 바꿔주더라. 이렇게 돼 보세요. 그러면 그 최고위원들 간에 또는 최고위원과 대표 간에 그 균열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예, 저거를 자꾸 이렇게 헤집어 놓으려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번 어찌됐건 악법도 법이라고 정했으면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해진 룰은 잘 안 바뀔 것이다. 바뀌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홍준표 의원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소속 얘기는 나오는데 그건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한데요. 아니, 당당히 출마해서 경선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25% 감점을 네, 받고도 감점 이길까요? 그냥 받고 룰 그대로 수용한다. 뭐 잘못된 룰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악법도 법이니까 따르겠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내 경쟁력 가지고 이걸 돌파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해내면 그러면 온전히 이게 자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그 부분도 본인이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대구시장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대선에 출마했지만 계속 이제 실패했고 본선에도 출마했지만 실패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정치의 마지막을 이거로 대미를 장식하려고 한다. 고향에 난 기여하고 하겠는데 내가 대구시장 되면 이러한 일은 꼭 좀 하고 싶고 그걸 마무리 삼아서 내가 좀 정치를 이제는 그만두려고 한다라고 정도는 정리를 좀 해줘야 그래야 아마 그 홍준표 좀 의원을 지난 경선 때 지지해줬던 분들이 계속 지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